기자수업 안진용입니다. 최근 제가 올드스타 여러 컨텐츠의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댓글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이명웅 결혼설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유튜브에 가서 이명웅 결혼설을 쳐보니까 진짜 몇몇 컨텐츠가 있고 실제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댓글들이 붙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명웅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과 불화를 겪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최근에는 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 씨가 코요태 멤버인 김종민 씨와 결혼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아예 신지 씨가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을 해서 결혼설을 직접 해명하기도 했어요. 유튜브 내용대로라면 현재 내가 임신 중이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종민 씨가 10월에 성당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 임신이라는 예민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속이 상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직접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잘못된 정보들은 스타를 넘어서 팬들에게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데요. 자, 이런 가짜뉴스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가짜뉴스 사례들을 몇 개 짚어볼게요. 일단 이찬원 씨의 사례입니다. 이찬원 씨가 지난 8월 JTBC 톡파원 25시에 출연해서 톡파원을 연출하는 홍상훈 PD가 나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지만 끝내 돈을 갚지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떠돈 적이 있다. 심지어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랬다고 라고 믿으시는 듯 했는데 일부는 진짜로 믿고 있다라고 놀라움을 토로했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타일러는 이렇게 물어요. 가짜뉴스로 실제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이찬원 씨는 억울한 오명을 썼다. 언제는 제가 모 가수와 싸웠다는 루머도 수두룩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나도 그 영상 봤어. 혹은 나도 그 영상 보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뜨끔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박은빈 씨입니다. 이 박은빈 씨 역시 최근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됐어요. 최근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드라마 종영 인터뷰였어요. 가짜뉴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터뷰에서 박은빈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알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고요. 최근 유튜브에서 박은빈 씨가 미국 오스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혹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듯 거짓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베이로 씨의 사망설이나 위독설 등에 대해서 올드스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적도 있었죠. 최근에는 현철 씨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요. 이런 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위험한 건 이겁니다.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뉴스가 나오겠어? 라는 의구심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또 하나, 에이, 사실이 아니면 법적 대응을 했겠지 라는 거죠. 팬들이라면 철저하게 파고들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서 진실을 찾으려 하겠지만 팬들이 아닌 경우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썸네일, 제목만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믿고 제3자들한테 나도 그런 뉴스 봤는데 사실 아니야 라고 쉽게 믿어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의 댓글이 다 긍정적이에요. 이상하죠. 팬들은 와서 열심히 사실 아니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네요. 실망입니다. 혹은 위독하시다니 쾌차를 빌어요. 다 그 유튜브를 믿는 내용들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자, 지금부터 이런 가짜뉴스 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작자 혹은 진행자의 실명이나 얼굴을 밝히지 않는 프로그램은 믿지 마십시오. 익명 뒤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올드스타 제가 직접 얼굴을 밝히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저는 올드스타를 진행하는
문화일보 신문사에 다니는 안진용 기자입니다. 전 이렇게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여러분께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만약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가짜뉴스로 해를 끼친다. 그분이 저를 고소하겠죠. 누군지 아니까요.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확인되지 않은, 취재되지 않은 거짓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I, 인공지능 음성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 보면은 사람 목소리이긴 한데 분명히 기계음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찬원 씨가 이명웅 씨와 싸웠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부 다 AI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목소리조차 숨기는 거예요. 목소리를 왜 숨길까요? 우리 손가락에 지문이라는 게 있죠. 이 지문을 확인하면 누군지 알려지죠.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성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 목소리에 있는 지문이에요. 이 성문도 성문 판별법이 있고 목소리 역시 남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기 힘들어요. 이 거짓을 양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문을 통해서 본인이 발각돼서 법적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서 AI의 목소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AI의 목소리, 기계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믿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입니다. 다음 세 번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식을 믿지 마십시오. 자, 보통 누군가가 위독하다 혹은 누군가를 폭행을 했다, 이렇게 큰 뉴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은요 반드시 기성 매체에서 보도를 합니다. 이런 큰 뉴스는 기성 매체들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취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사실인지 궁금하면은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이 없죠? 유튜브에서만 떠도는 얘기죠. 10중 8구는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로는 있지 않은 얘기인데 유튜브에서 익명 뒤에 숨어서 만드는 거짓이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제목에 맞춤법이 틀린 컨텐츠는 되도록 믿지 말길 당부드립니다. 뭐 맞춤법이 틀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대로 된 취재와 조사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맞춤법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맞춤법이 틀리는 순간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아니, 맞춤법,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가짜 뉴스들요, 해외 사이트를 두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해외에 적을 두고 있으면요, 이걸 국내 법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해외에 적을 두고 단순히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 목적으로 본인들이 컨텐츠를 올리는 거죠. 이 경우 맞춤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맞춤법이 틀린 문장과 단어를 씁니다. 이런 컨텐츠 되도록 믿지 말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가짜 뉴스는 왜 만들까요? 굳이 왜 공들여서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할까요? 결국은 돈입니다. 썸네일 속, 제목 속 자극적인 문구와 이미지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모으고 스타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올립니다. 이 조회수가 곧 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돈벌이는 목적으로 남의 신상을 거짓으로 함부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묘해지는 유튜버들은요, 최근에 보면은 영상 중간중간에 실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막을 수는 없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까지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 막을 수 없냐고요? 관련 당국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는 통상 온라인 매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회원 정보, 로그 기록 등을 청구하면은 그 회사가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어느 나라 기업이죠?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 경우 미국에서는 이 정보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국내 법과는 달라서 그 나라에서는 해당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 정보를 유튜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목소리조차 숨기고 실명을 감추고 익명 뒤에 숨어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서 돈벌이용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가짜뉴스, 누군가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데 원천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걸러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행자가 얼굴이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컨텐츠는 되도록 믿지 마라. 두 번째, AI, 기계음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는 묻지 마라. 세 번째, 아무리 그럴듯해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기성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믿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제목의 맞춤법이 틀린 컨텐츠는 되도록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라. 자,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 지키면서 이 뉴스를 접한다면 적어도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왜 그런 가짜뉴스에는 댓글들이 대부분 긍정적이냐고요? 부정적으로 사실을 밝히려는 댓글들은 전부 다 지우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은 전부 다 그 내용을 추종을 하거나 긍정을 하거나 전부 다 인정을 하죠. 이런 댓글들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가짜뉴스 아닌가 싶다가도 댓글 반응을 보니까 전부 다 맞다고 하네 라고 저는 믿게 되는 거죠. 이걸 노리고 팬들이 진실을 적는 내용들, 그런 댓글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만 보고 그 컨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